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이 대표 측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아까 저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재판 지연 전략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성치훈 부의장은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23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이후 과정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조금 지연하려고 하는 모습은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1심 재판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변호 전략이나 인적 구성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은 된 이후에는 뭔가 재판을 좀 연기해달라던가 아니면 좀 불성실하게 참여한다던가 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매우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 혹시나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다른 그 조기 대선에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의 정당성이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연하는 모습은 이제 보여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교롭게 우리 그 헌법재판 과정은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맞물려서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뉘앙스 아니냐라는 모습을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을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된 상태로 뭔가 지금 한국의 그런 해외 신임도나 이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참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연하는 모습을 밖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재판 지연이 없다면 그럼 4월 중순에는 선고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연할 수 없는 상황, 지연을 안 하는 상황이 되면 선고 결과는 4월 정도에 나오는 건 확실합니까? 4월 중순보다도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판부가 의지를 갖고 한다면은 저는 한 3월 초중순에 선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 본인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고 나서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 혐의로 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당시에도 1심 증인이 50여 명이었고 예.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도 1심 증인이 50여 명으로 사건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건이 2심에 올라갔을 때 2019년 5월 27일에 사건이 올라가서 9월 6일에 판결이 나왔어요. 예. 석 달 열흘, 딱 102일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633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재판부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의 사건이 작년 12월 6일에 올라갔기 때문에 석 달 정도 걸린다면 3월 초순 내지는 한 3월 중순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네네네. 재판부가 어떤 불필요한 증거 신청이나 지연 시도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차단하고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지에 달려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뭐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선고가 빨리 나오냐, 예. 탄핵 심판 결과가 빨리 나오냐, 예. 이거에 따라서도 큰 파장이 예상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2월에 이미 2심 결과가 나와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아무리 빨라도 60일 안에 이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2심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는다면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고, 이제 국선 변호인을 거부하고 사선 변호인을 인단을 다시 선임을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 것이고요. 이에 네. 대해서 저는 사실 이게 선거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633 원칙을 천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임기가 4년 혹은 5년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재판 지연을 통해서 4년, 5년을 채울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윤미향 같은 그 사람들도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고도 이런 식이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단순히 재판 지연을 넘어서 법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자 지금 선두를 달리고 계시니까요.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가 바람직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